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우식입니다. 오늘은 최신 뉴스가 아닌 구문이지만 몇 편의 코미디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틀 전 3일 밤에 있었던 대선 TV 토론입니다. 시청률이 꽤 나왔더군요. KBS 19.5%, MBC 11.1%, SBS 8.4%, 모두 합해서 38.7%입니다. 솔직한 소감으로 이 선거법에서 정한 세 분의 토론이 아닌 번외 토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자 토론이 더 나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면 헤드라인에 네 후보 모두 이 국민연금 개혁에 동의한 걸 다뤘습니다. 사당 후보 모두 국민연금 개혁. 이 동아일보는 사드 배치 논란을 헤드라인에 올렸습니다. 사드 충돌, 이재명 중국 자극, 윤석열 추가 배치. 중앙일보는 대장동 언쟁과 함께 연금개혁을 헤드라인으로 했습니다. 이윤 대장동 난타전 누가 되든 연금개혁. 최대 이슈인 집값과 일자리는 후보들이 제대로 토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시간 때문일까요? 그런데 아마 대중의 관심은 딱 세 가지였을 겁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급소를 어떻게 찌를 것인가? 김혜경의 법인카드 소고기 사건은 뭐라고 변명할 것인가? 윤석열은 과연 내공 부족을 드러낼 것인가? 이재명에 대한 질문은 참 싱거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예상대로 말 돌리기였습니다. 윤석열은 날카로운 순발력은 없었지만 그런데 제가 판단해 보니 충분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보니 한국 경제의 제목이 가장 정직했습니다. 치열했던 120분, 이윤 한 방은 없었다. 대장동을 둘러싼 공방은 한편의 코미디였습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설계자가 맞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을 돌렸습니다. 국감에서 탈탈 털다시피 검증을 했고 언론과 검찰 수사까지 했던 것이니 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민생 얘기를 합시다. 글쎄요, 제가 기억하는 경기도 국감은 흐흐라는 이재명의 웃음뿐입니다. 검찰에서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왜 온 국민이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걸까요? 윤석열이 법정에서 이 김만배가 이 설계는 이재명의 지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고 공격을 하자 그 답변도 전혀 하지 않고 재빨리 역공을 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김만배가 윤 후보를 보고 내 한마디면 죽는다고 했다. 윤 후보의 부친 집도 관련자들이 사주지 않았나. 이재명의 대답은 아주 틀린 대답도 있었습니다. 그가 주장하는 공익 환수를 두고 윤석열이 개발 사업은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라 도로도 만들고 터널도 뚫고 공원을 만든다. 그럼 모든 사업이 다 환수인가? 라고 묻자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사업구역 내에 확보한 건 5,500억 원이 훨씬 넘고 그것 외에도 추가로 한 게 5,800억이다. 정말입니까? 제가 보기엔 그렇지 않은데요. 이재명은 기부 체납할 시설을 만들 돈을 공익 환수라고 아직도 견강부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코미디는 그 외에도 많습니다. 윤석열이 대장동 게이트를 계속 파면서 왜 질문에 답변을 못하나? 라고 몰아세우자 이재명의 대답이 아주 꿀짝입니다. 이 자리는 특검을 뽑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윤석열에게 저축은행 대출 비리는 왜 봐줬느냐고 또 역공을 폈습니다. 어제 TV 토론에서 오간 문답이 한편의 저질 코미디였다는 걸 이재명이 또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가 심상정에게 자신도 똑같이 공공주택 확보에 관심이 있다면서 국내 공공주택 비율 5%가 너무 적다고 하자 심상정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공공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 대장동에서 임대아파트를 한 채도 안 짓지 않았느냐. 심상정이 유동규와 김만배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보나 무죄로 보나라고 묻자 대답은 말 그대로 개그였습니다. 검찰 기소를 하니까 혐의가 있겠다. 저는 모르겠다. 텔레비전에서 이 개그 프로그램이 없어지니 정치판에서 하는 개그가 여간 다채롭지 않습니다.
TV 개그가 풍자했다면 지금 벌어지는 정치판 개그는 문자 그대로 저질 코미디입니다. 이번에 국민이 웃긴 건 그런데 정치가 아니라 검찰이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를 미적거리며 거분 이 수사를 가급적 피하려고 무척 애를 썼죠.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경찰이 덮으려고 했지만 마지막 삽질은 검찰이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질이 좀 다릅니다. 아마도 검찰은 지금이 얼렁뚱땅 일을 마무리하기에는 최적기라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소시효 시계는 째각째각 돌아가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었던 이 황무성 사직 압박 의혹 사건입니다. 검찰은 3일 황무성이 사직하도록 압박에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던 성남시 전 정책실장 정진상, 지금 선대위 부실장이죠. 이 정진상과 기획본부장 유동규에 대해 모두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의혹으로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강을 건너는 다리가 이렇게 다 무너졌으니 강 건너편에 있는 이재명은 검찰 수사 한 번 없이 휘파람을 불게 됐습니다. 그 휘파람이 언제까지 갈까요? 언론이 보도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이유가 바로 개그입니다. 유한기가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해서 황무성의 사직을 강요 협박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무혐의했으니까 증거가 없겠죠. 증거가 없어서 무혐의한 게 아니고 말입니다. 검찰은 눈 감고 귀 막고 있었으니 당연한 결론입니다. 검찰은 이재명을 단 한 차례도 소환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덧붙인 이유가 코미디 중의 코미디였습니다. 황무성 명의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 전달한 것이고 황무성 명의로 결제된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도 결제 과정에 비춰볼 때 위조됐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게 이 나라 대한민국의 검찰 수준입니까? 황무성은 작년 10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유튜라고 불리던 실세 유한기가 2015년 2월 직속 상사인 황무성을 찾아가 시장님 명의라며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녹취록에는 유한기가 황무성에게 오늘 아니면 사장님이나 저나 박살난다.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일이다. 이런 말들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유한기는 시장님을 7번, 그리고 그 측근인 정진상을 8번, 유동규 기획본부장을 무려 12번이나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전담수사팀은 수사 107일 만인 1월 13일 정진상을 딱 한 차례 비공개 소환해서 조사한 뒤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결국 고발인 시민단체, 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이라고 하더군요. 사준모. 이 시민단체가 재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를 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고법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요? 자, 세 번째 코미디입니다. 이번에는 두 여자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영부인이 되겠다는 김혜경과 현재 영부인 김정숙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영부인이라는 말을 무척 싫어합니다. 대통령 부인이죠. 자, 먼저 김혜경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소고기 사먹는 방법. 2월 2일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이 경기도 비서실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정황이 포착됐다고 KBS가 보도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경기도 소속 7급 공무원이었던 A씨가 김혜경의 약 심부름과 음식 배달 등 개인 심부름을 했다는 폭로와 관련해서 김혜경은 2일 오후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런데 추가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KBS가 보도한 법인카드 사용 수법은 아주 지능적입니다. 김혜경의 수행팀이 관련 회계 규정을 피하려 개인카드로 선결제를 했다가 이튿날 이를 취소한 뒤에 법인카드로 재결제하는 등 편법 사용해왔다. 그 증거 역시 아주 명확합니다. 작년 4월 13일
경기도 총무과 소속 배소윤과 지금까지 배씨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배모 이렇게 알려진 분입니다. 이 배소윤과 A씨의 텔레그램 대화를 보면 이렇습니다. 배소윤은 A씨에게 고깃집에 소고기 안심 4팩을 이야기해 놓았다. 가격표를 떼고 랩을 씌워서 아이스박스에 넣어달라고 하라. 그리고 순회로 이동하라고 지시합니다. 순회, 바로 순회동입니다. 이재명, 김혜경의 거주지입니다. A씨는 지시에 충실히 따르면서 소고기를 찍은 사진을 보냅니다. 고기 값은 11만 8천 원. 이 자신의 카드로 결제한 뒤에 이튿날 점심시간에 맞춰서 다시 그 식당에 가서 앞에 결제를 취소한 뒤에 경기도 법인카드로 재결제했습니다. A씨는 이런 방식으로 김혜경의 잔거리와 식사를 공금으로 산 뒤에 집으로 배달했다고 합니다. A씨는 또 이재명이 일정상 경기도를 비웠을 때도 김혜경의 식사 심부름을 지시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작년 6월 16일 이재명이 김경수와 만나기 위해 창원으로 가기 하루 전에는 배소윤은 김혜경에게 초밥을 배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배소윤과 A씨의 9개월간 통화 녹음에는 카드를 받고 결제하는 내용이 10차례 넘게 등장합니다. 어제 SBS는 작년 추석 직전에 이재명 친척에게 선물을 배송한 것도 보도했습니다. 배소윤은 A씨를 시켜 성묘 재물까지 챙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갑질 문제를 넘어서 공금 횡령입니다. 시장이든 도지사든 공직인 활동 외에 그 배우자에게 의전 지원이 금지되어 있죠. 문제는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유달리 청렴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패지옥 청렴천국이라는 문구를 성남시장 화장실에 붙였다고 자랑했습니다. 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감옥에 가지 않은 성남시장이었다는 것을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자신들이 이런 갑질이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모양입니다. 그 부부는 갑질 의혹만으로 군복을 벗었던 박찬주 대장 사건을 알긴 한 걸까요? 더 놀라운 건 김혜경의 갑질을 변호사 사무실을 할 때부터 따라다닌 배소윤이 뒤집어쓰리한 것입니다. 배소윤이 입장문에 쓴 글입니다.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 말하자면 이 갑질은 이재명 부부가 연루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해명을 한 겁니다. 배소윤은 약 대리 처방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늦은 결혼과 임신에 대한 스트레스로 남물의 호르몬제를 복용했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사실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배소윤은 왜 그 28치 약을 이재명 집에 가져가도록 했을까요? 민주당 선대위도 배소윤이 폐경 증세 치료를 위해 복용한 거라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문에서 밝혔습니다. 참 대단한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배모는 과거 임신을 위해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했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황이었다. 수석 대변인, 이 국회의원이죠. 박찬대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3일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혜경이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변 분들을 통해 확인했다. 명색이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방송에서 뻔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은 자신의 약이었다는 배소윤이 말은 거짓말인 게 곧 들통이 났습니다. 김혜경이 작년 4월 대리처방 의혹이 제기된 것과 똑같은 약품을 직접 처방받은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그것도 김혜경이 직접 받은 처방전을 배소윤이 A씨에게 주어서 약국에서 약을 구입해 김혜경에게 전달했습니다. 말하자면 A씨가 대리 처방받도록 해서 약을 구입한 것은 김혜경의 명백한 의료법 위반 범죄가 됩니다. 그런데 소고기 값이 11만 8천 원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진실 직원들에게 할당된 하루 식사 비용이 12만 원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직원들이 식사비로 써야 할 공금이 편법으로 김혜경의 식사비로 쓰인 것입니다. 이 법인카드는 경기도청 총무과 의진실 직원들의 식사 등에 사용되는 법인카드였습니다. 저는 정말 궁금합니다. 이 문재인 정권에서 밥을 먹었던 자들은 왜 하나같이 부끄러움을 모를까요?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뒤집어 씌우거나
눈나라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로 넘기려 드는 겁니까? 더 놀라운 건 조국 사태처럼 후화무치한 작태를 끝까지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측은 이 사건의 조기 진화를 위해 감사자청이라는 강공법을 택했습니다. 말하자면 세법감사입니다. 도대체 무슨 변명거리가 있는 겁니까? 온라인상에서 가장 화제가 된 심부름은 명품 화장품 배달이었습니다. 이 화장품은 프랑스의 최상위 브랜드 에르메스 로시언입니다. 3일 월간 조선은 A씨와 배소연이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보도했는데 그 내용은 이재명의 셔츠와 그리고 화장품 배달 심부름입니다. A씨가 이재명 욕실에 두었다는 화장품은 에르메스 로시언인데 성남 판교백화점에도 없는 물건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SBS 동상이몽에 출연해 정기 면도기로 거침없이 빡빡 문질러 대는 이재명의 일상과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리가 부동한 것이죠. 어쨌든 갑질은 김혜경만의 일이 아니라 이재명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버티던 이재명이 3일 다시 사과를 했습니다. 그는 김혜경이 공문을 부리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에 대해 선대위 입장문에서 지사로서 직원이 부당행위를 살피지 못했고 배우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일들을 미리 감지하지 못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엄격한 잣대로 스스로와 주변을 돌아보려 노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모자랐다. 이 모자란 게 아니고 자기가 다 시킨 거지 않습니까? 이재명은 일부 언론에서 부적절한 법인카드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며 감사기관에서 철저히 감사해 진상을 밝혀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3일 저녁엔 배소연과 김혜경도 사과문을 냈죠. 그 사과문에는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 누구도 지시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가 벌인 일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하루가 지난 4일에는 이재명이 재차 사과에 나섰습니다. 아마 이런 악화가 피부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그는 다 제 불찰이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면목이 없다. 제 공간 관리 업무를 한 공무원 중에 피해를 당한 사례가 있다고 하고 논란이 되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그 뒤에 덧붙인 말은 전날 한 말과 똑같았습니다. 관련 기관의 수사, 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충분히 지겠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엄정하게 관리해 나가겠다. 도대체 그 상응하는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 정도로 공사를 구분 못하는 대통령 후보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2년 전 이 경기도는 직원 격려자 25,000원짜리 커피 상품권을 20장 나눠준 남양주시 비서실 팀장을 공금위용이라며 중징계했습니다. 남양주 조광한 시장은 3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후보 본인과 가족이 오히려 더 부도덕했으면서 제가 직원들을 격려하기 위해선 업무 추진비를 문제 삼았다는 것에 대해 여전히 분노를 느낀다. 내로남불은 이재명에게도 예전했던 것입니다. 이 경기도의 감사기관 감사도 다시 구설에 올랐습니다. 현재 감사관이 누군가 살펴봤더니 이재명이 직접 임명한 민변 출신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편의 코미디 주인공은 바로 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입니다. 세간에는 이른바 영부인을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녀가 버킷리스트가 있다고 할 정도로 해외 관광지에 유난히 관심이 높다는 것입니다. 2018년 11월 문 대통령이 남미 순방 때 국가원수조차 자리를 비운 체코를 방문지로 택하면서, 그래 경유지로 택하면서 우회를 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2019년 6월 중앙일보는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앙코르와트, 타지마할, 프라하, 그리고 베트남 호이안, 그리고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 등 이 김정숙의 방문 장소를 열거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소송까지 당했습니다. 아주 공개를 하고 소송을 했죠. 그런데 그 소송에서 청와대는 패소했습니다. 지금 다시 그 칼럼을 쓴다면 비엔나와 마드리드, 그리고 하와이와 시드니, 뉴질랜드의 오클랜드, 이번에 이집트 피라미드가 초과됐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1월 말 대통령 중동 순방 당시 피라미드를 관광했다는 것인데 이게 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20대 측의 요청으로 승사된 비공개 공식 일정이라서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15일부터 22일간 중동 순방 수행팀에서 복수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죠. 청와대는 이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의 변명이 코미디보다 더 재밌습니다. 이렇습니다. 피라미드에 다녀온 건 맞지만 관광산업을 촉진하고 문화유산을 해외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집트 측이 요청해서 가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걸 왜 비밀에 붙인 겁니까? 청와대의 변명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비공개 공식 일정이라 한 이집트 양국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3일 의진비서관 타현민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이집트 정부는 국빈 방문한 국가원수가 상대국의 문화유적지를 왜 방문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여사님만 가는 것도 그것도 비공개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무척 의아해했다. 정말 그렇던가요? 그는 그 이유를 이렇게 됐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유적지 방문에 대해 어떤 음해와 곡해가 있을지 뻔히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집트는 대통령의 피라미드 방문이 승사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나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는 이집트의 요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버킷리스트니 어쩌니 하는 야당의 무식한 논평이나 양국이 합의한 비공개 일정도 호기롭게 공개하며 여사님의 피라미드 방문이 마치 못 갈 곳을 간 것처럼 호도하며 논란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는 매체들에게 전한다. 정말 애쓴다. 참 기가 막힙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관광산업을 촉진할 목적이라면서 관광 사실을 비밀에 붙인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저도 한마디 하죠. 정말 애씁니다.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자, 설 연휴 직후에 이루어진 여론조사를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I가 2일과 3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45.7%, 이재명 40.0%, 안철수 6.9%, 심상정 2.7%. 설 연휴에 불거진 김혜경의 과잉 의전 논란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습니다. 윤석열 지지 이유를 묻자 지지층의 59.7%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리서치 뷰가 1일부터 3일까지 조사한 결과입니다. 윤석열 46%, 이재명 38%, 안철수 8%, 심상정 3%. 윤석열은 전주보다 1%포인트가 상승했고 이재명은 1%포인트가 하락하면서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8%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청와대는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을 두고 수출입은행의 대출 조건 등 계약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영업 비밀까지 까라는 것은 해국 행위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소통수석이죠. 이 박수현이 라디오에서 한 말입니다. 한마디로 영업 비밀을 까라는 얘기인데 이게 애국 행위냐? 그런 조건을 밝힌다면 다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수출을 하게 되냐? 그러고 보니 문재인에게는 순장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보태겠습니다. 내시 환관이 나라를 망친 것은 충성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충성을 잘못 알아서 바른 말을 하지 않아 군왕의 눈을 흐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